김태현은 등장부터 달랐다. 보통 참가자들이 긴장된 웃음이나 인사를 건넬 때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쪽에는 오늘은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진행자의 멘트가 흘렀고 반주가 시작되기 직전 주현미가 갑자기 손목을 움켜쥐었다.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손등에 핏줄이 희미하게 솟고 손끝이 차가워진 듯 창백해지는 순간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 선곡이 쉽지 않은 곡이네요. 주현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했지만 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마스터가 낮게 물었고 주현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무대에서 떼지 못했다. 마치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첫 소절이 흐르자 스튜디오는 의외로 편안했다. 김태현의 목소리는 담백하고 단단했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기교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단어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사람들의 귀 안쪽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객석에서는 아 하는 숨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잘한다 는 감탄과는 다른 종류의 반응.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릴 때만 나오는 조용한 탄성. 그런데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는 순간 김태현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마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어야 다음 문장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반주가 한 박자 스치듯 비워졌고 그 짧은 공백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카메라는 주현미를 비췄다. 주현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떨림은 이제 손끝이 아니라 어깨까지 올라온 듯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 소절이 나왔다. 가사가 너무 낯설었다. 낯설다는 건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말이 정확한 위치에 박혀버렸다는 의미였다. 그 한 줄은 듣는 순간 사람의 등을 곧게 세웠다. 웃음이 사라지고 기침 소리조차 사라졌다. 객석에서 누군가 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춘 게 아니라 숨 쉬는 법을 잊은 듯했다. 그 소절이 끝나자마자 주현미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다물었다. 눈가가 빠르게 젖었다. 그건 감동의 눈물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살던 단어가 다시 소환될 때 생기는 통증의 반응에 가까웠다. 주현미는 손을 떨며 물컵을 찾았지만 손가락이 컵을 정확히 잡지 못했다. 컵이 테이블 위에서 딱 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무대 위의 김태현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노래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담백했던 목소리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맑은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생기는 그 투명한 균열. 흔들리는 건 음정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 균열은 오히려 더 무서웠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금이 갈 것 같아서. 저 가사, 원래 저런 가사였나?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니야, 내가 알던 버전이 아니야. 또 다른 속삭임이 바로 뒤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다. 마치 큰 소리로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주현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손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다. 울음인지 떨림인지 알 수 없는 호흡. 옆에 마스터가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렸지만 주현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 제작진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이어폰을 낀 스태프가 마스터석 뒤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주현미는 그 말에 더 크게 굳어버렸다. 그게 지금 여기서?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태현은 마지막 후렴을 앞두고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그 찰나에 관객들은 깨달았다. 김태현이 부르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라는 걸. 누군가에게 보내는 고백이거나 누군가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나 어쩌면 오래전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다짐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서 김태현은 다시 그 한 소절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 순간 카메라는 주현미의 눈을 클로즈업했다. 주현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미안함. 어떤 사람은 그 표정을 보고 그렇게 읽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시간에게. 노래가 끝났다. 박수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먼저 숨을 쉬어야 했다. 누군가는 가슴을 누르며 길게 내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오는 표정을 지었다. 김태현은 인사를 했다. 하지만 환하게 웃지 않았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기 전 그녀는 아주 잠깐 주현미를 바라봤다. 짧은 눈맞춤. 그건 도발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었다. 이제 말해도 되죠? 라고 묻는 눈빛이었다. 침묵을 깬 건 주현미였다. 태연아. 부르기만 했는데 스튜디오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사람 위 목소리였다. 주현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러나 손이 계속 떨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말을 삼켰다. 마치 한마디를 꺼내면 그 뒤에 따라올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운 사람처럼. 그 가사, 네가 직접 쓴 거니? 주현미가 물었다. 김태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가 단단했다. 왜 그걸 오늘 여기서? 주현미의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질문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 같았다. 김태현은 마이크를 가까이 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심장이 더 크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이 아니면 저는 또 못할 것 같아서요. 말이 짧았다. 그런데 그 짧음이 더 아팠다. 사람들은 긴 설명보다 그런 짧은 진심에 더 쉽게 무너진다. 주현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그 한 소절, 너는 그걸. 주현미는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인정인지, 사과인지, 허락인지 모를 끄덕임. 그 흔들리는 끄덕임 하나에 스튜디오는 다시 숨을 삼켰다. 그때 다른 마스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나요? 모두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는 건 생각보다 잔인했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무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심사석 위에 앉은 사람의 과거까지도 밝힌다. 주현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침내 말했다. 이건 노래로만 끝낼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에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역시 라는 반응과 설마 라는 반응이 동시에 섞였다. 김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마치 오늘의 목적이 폭로가 아니라 전달이었던 것처럼. 그녀가 노래로 던진 문장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질문이 질문을 낳고 표정이 표정을 부르고 침묵이 진실처럼 무거워졌다. 방송이 끝나고도 스튜디오 밖의 공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복도에서 스태프들이 속삭였다. 가사에 원래 없던 내용이 들어갔대. 주현미가 저렇게 흔들린 건 처음 봐. 그 소절, 누군가를 겨냥한 거야? 짧은 문장들이 꼬리를 물었다. 정답이 없는 추측은 늘 더 빠르게 번진다. 그러나 그날 가장 무서웠던 건 자극적인 소문이 아니었다. 단 한 소절, 이 사람들에게 남긴 감각이었다. 노래는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는 감각. 누군가의 진심이 너무 날 것으로 드러나 버렸을 때 우리는 박수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예의가 아니라 충격을 감당하는 방식이다. 김태연의 그 한 소절은 단순히 스튜디오를 숨죽이게 한 게 아니었다. 주현미를 떨게 만들었고 심사석의 균형을 흔들었고 무대의 규칙을 바꿔버렸다. 노래는 평가받는 것이지만 진심은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모두가 동시에 깨달아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포착한 장면이 있었다. 주현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연에게 다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입모양만 보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스튜디오가 숨죽인 이유는 충격적인 가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한 소절이 누군가의 오래된 침묵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나 아름답고도 잔인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